예, 지금부터 대구 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급작스럽게 사회를 맡은 서문시장 1지구 2청 회장 안병찬입니다. 자, 그럼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주최해 주신 대구 상인연합 회장 박재천님 간단히 인사해 주고요. 경북 상인연합 회장 정동식님, 반갑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 회장 김양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 서문시장 상가연합 회장 및 대구시 상가연합 회장님이신 김영호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최고 주민이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을 소개합니다. 그 외에 다른 내빈분들은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주최자이신 대구 상인연합회 회장 박재천님의 간단하게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아니 인사를 하면 제가 목소리 크게 인사도 됩니다. 뭐 인사를 하면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되지. 예. 어쨌든 우리 이철우 지사님 서문시장 방문을 굉장히 환영을 드리고, 또 특히 우리 직전 우리 회장님 김영호 회장님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경북의 정덕직 회장님 아주 참석 잘하셨고, 또 김양수 회장님 서문시장 연합회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의 임원님과 대구의 임원님 여러분, 전통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경북 상인연합회 회장님이신 정동식 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경북에도 우리 식구 대신 많이 모셨는데, 오늘 우리 대구 상인연합회, 경북 상인연합회가 함께 우리 연석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이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시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우리 지사님도 귀한 걸음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우리 이다희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저는 늘 뭐 우리 이묵 실장님 관리 입에 이제 항상 실장님으로 이제 부릅니다. 너무 고맙고.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소중한 분도 한번 모셨습니다. 가장 존경하고, 우리 전국연합회가 힘들 때 제가 모시고 가서 우리 회장님 동의를 해서 직접 자그마치 수억에 되는 그 예산을 사실 빚을 내 갖고 우리 연합회를 살리고, 우리 김영호 우리 전임 우리 정상현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부족하지만 우리 경북에는 항상 어디 가도 저는 자랑을 많이 합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경북 상인협회가 가장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다. 그 모든 우리 지사님 덕분에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누군가는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똘똘 뭉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대구도 함께 뭉쳤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 회장님이신 김양수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문시장 2주구 대표회장 겸 서문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김장수입니다. 오늘 제2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 서문시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대구 경북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서무시장에서 대구 경북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축하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아서 우리 소상공인이 웃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용에 내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 큰 뜻을 이루시길 바라며 서무시장 상인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제가 한 분 빠진 분이 있습니다. 이다리 국회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소개시키 드렸어야 되는데 뭐 사회자가 좀 미안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그 이철우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안에서도 안 되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거법 너무 까다로워서 마이크도 못 쓰게 한다는데 하여튼 뭐 법은 법대로 따라야 되니까 잘 들리세요, 뒤에? 예. 제가 이 서문시장 오면은 많이 아플 때도 있고 참 어떨 때는 서문시장에서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일도 많았는데 옛날에 제가 사직을 몰랐을 때 국회의원으로 와서 선거도 전달하고 이러면서 그때 박근혜 탄핵 직전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와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막 탄핵도 일어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불났을 때 이런 저럴 때 항상 조용히 왔었을 거예요. 김병호 회장 계시는데 조용히 전화 갔다 가시고 저하고 모르고 거의 저들이 이제 못 와갔을 거고 이래가 탄핵을 미리 막아야 된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생생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대통령 나와가지고 문재인하고 붙을 때 우리가 4%도 지지가 안 나가 어떻게 되니 서문시장에서 불을 일으켜야 된다 이래가 제가 그때 서문시장 4번 왔어요. 4번 왔어요. 제가 그때 선거대책본부장을 사무총장 본부장을 했는데 서문시장 4번 찾아뵙고 그때도 우리 김정호 회장님이 막 사람 모아서 어떻게든지 대구 영구에 불을 일으켜야 되는데 당이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망하진 안 하고 24% 받아가지고 은근히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문시장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라 할 정도로 여기에서 오면은 후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소소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느낌은 처음 제가 찾아뵀는데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좀 시간이 흘러가면 그 이철우 서문시장 왔다 갔다니 불같이 일어나더라. 그런 많이 생겨갔어요. 그렇겠죠? 예. 제가 그럼 왜 대통령이 나왔느냐? 지금 장사하는 분, 소상공인 사업 잘 됐다 한번 들어봤습니까? 맞죠? 우리 회장님도 사업 잘 됐다 다니고 저희가 못 들어봤죠. 가보면 다 빈정부입니다. 빈정부. 임대라 다 써놨으면 임대.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보면 다 임대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꺼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꺼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 그런데 서민은 죽을 지경인데 정치판은 뭐다시 싸움합니다. 싸움에서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상대 끌어내릴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 말에 당파 싸움 하듯이 국민은 죽기나 말기나 당파 싸움 하듯이 그래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처럼 비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지키기도 어려운 나라가 될 것 같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마 변을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자유우파 종갓집 자유우파 종갓은 대구 경북입니다. 그 정선 도지사 정선이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구하려고
대통령이 출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같이 가야 되지 제 혼자 가서 도저히 안 되니까 오늘 우리 대구 경북 상인연합회 여러분들이 힘껏 빌어주면 그 힘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별로 없고 뭐 그래가 되겠느냐 하는데 그 우리 당의 일분 하나 놓고 보면은 저보다 일 잘하는 사람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저보고 12월 말에 총리를 지명하겠다 이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엄이 나가지고 제가 총리했더라면 정말 이 나라 다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은 당신 같은 사람이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한다고 좀 조용히 있었더니 이 나라는 이름 아는 사람 외에는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름이 알려져야지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을 알려서 대한민국에 이런 숨은 보석이 있구나. 비상장 우량주 들어봤죠? 예. 상장하면 어떻게 돼요? 대박 나죠. 대박. 비상장 우량주 상장하면 대박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장만 시켜주면 대박 나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네가 뭐 해각을 할래? 뭐 해가지고 저는 원래 수학 선생입니다. 수학 선생. 이미자 국회의원 있죠. 이미자 들어봤습니까? 상주에 그 이미자 그 싸움 잘하는 국회의원. 그거가 내 중학 1학년 때 선생님 제가 수학 선생 5년 했습니다. 경북대 사대 수학과 나서 그 수학 선생 5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정보기관 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였습니다. 국가정보기관 한 20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이고 대구 잘하고 대구도 한 10년 근무했기 때문에 대구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20년 있었고 그 다음에 경북에 부지사로 한 2년 근무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에 있다가 부지사 가는 거는 역사적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가서 3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지사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오로지 국가를 위한 일을 했어요. 국가를 위한. 그 국회의원 할 때도 국회 정보위원장 이런 걸 해서 국가를 어떻게 지키느냐, 뭐 대테러법 이런 거 만들고 국가를 지키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 도지사 하실 때는 여러분 아실지 대구 경북 통합해가지고 우리가 서울하고 맞먹는 도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우선에 나라 지키는 일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사드 배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좌빨들은 사드 오면은 온 국민이 다 전자파에 죽는다. 이래가 나라를 정말 비빌 정도로 시끄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지도자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드 배치돼 가보니까 그 사람들도 걱정했다가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해수욕 하는 본 지역에 바닷가에 해놨는데 해수욕장이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자파 걱정 안 되나 하니까 처음에 걱정했는데 전자파가 이 휴대폰보다 적게 나옵니다. 휴대폰보다 전자파. 휴대폰이 호주머니에 넣어가 다니면 전자파 많이 나옵니다. 사드 배치했는 것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잡발들이 그거를 사람 다 죽는다 하고 성주에 배치했는데 성주에 성주 참외는 전자파 참외가 돼서 아무나 안 잠그는다. 그리고 벌들이 다 죽어서 과일이 안 된다. 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심지어 남자들은 남자 90 정자가 다 죽는다. 정자가. 이렇게 뭐 선전해가. 그래서 나는 김천 국회의원인데 김천서 10,000명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10,000명이 모여서. 그런 반대 집회하는데 제가 참석을 하니까
카메라 저기 유튜버들이 전국에 자빨 유튜브라가 저 새끼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사상적 그런 것들이 심하냐면은 나를 국회의원 시켜준다고 옆에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하던 노인회장 이런 분들이 나를 보자마자 개새끼라고 뭐라고 물병 던지고 동네 고객대 이장은 내가 안기부 있을 때부터 형 동생인데 이 사람은 바로 돌아서 가지고 그 사상 터뜨리는 사상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느끼지. 제가 몸에서 제가 나타나면은 그 여성분들 마음 카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동네 다 망한다고 우리 아들 다 죽는다 이러면서 내 따라다니면서 개처부락하고 김천 모든 게 그런 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때문에 그때부터 몰려들어가지고 쫓기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재생이 그래 보입니까? 그것도 우리 서로 우리가 쫓아냈잖아요. 우리 서로 우리가 그것도 우리 당에서 찬성이가 그게 세월호 그다음에 이명박 때 광우병 들어봤죠? 광우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사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윤 대통령 쫓아내는 게 뭡니까? 내란죄라고 해요. 내란죄 야당이 연구회가 대통령이 내란죄 아니면 쫓아낼 수 없으니까 내란죄라고 했는데 그거 우리 당에서 말려들어가지고 12명이나 찬성이가 탄핵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상전에 누가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나라가 엎어질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잘 압니다, 그 자들은.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경제입니다.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은 5,000년 동안 나라를 밥도 못 먹다가 밥 먹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5,000년 동안 밥도 못 먹고 우리 밥 굶었잖아요. 누가 밥 먹더래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는 지금도 인사 말에 식사했느냐 묻습니다. 다들 만나자마자 식사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20대 밑에 젊은 아들은 식사했느냐 묻겠습니까? 다들 밥이 다 공짜입니다. 우리 어릴 때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여자들 정말로 시집 보내고 밥 한 술 들려고 시집을 저 멀리 쉽게 가면은 3대도 안 되는데 시집 보내고 이랬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밥 한 술 들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 10대 강국을 만든 것은 기본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낼 때 그때 야당 대표들은 와서 들어오셨습니다. 국민 95%가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고속도로를 놨기 때문에 경제가 순환이 돼서 이 나라를 만들었고 포항제철 만들 때도 온 국민이 다 반대했습니다. 내판 자본, 그 민족 자본 다 팔아먹는다고 돈 챙기려고 한다고 하고 그 당시에 68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2,400억인데 경부 고속도로 429억짜리고 포항제철은 1,300억짜리입니다. 포항제철이 고속도로보다 3배 비쌉니다. 그런 걸 계획을 해서 만든 지도자가 박정희 지도자입니다. 그때 과학기술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외국에 우리나라 과학기술들 다 모셔가 키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키스트를. 그때 원자력이 필요하다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그때 심지어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하고 산에 산림 녹화를 하고 새마을 사업 산림 녹화 이런 것들이 다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분이 해놨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는 거를 현대판으로 새로 바꿔서 다시 60년을 먹고 살 거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박정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박정희 이런 지도자가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그 다음에 잘 살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해서 초인류 대한민국, 초인류 선진국 그거 만들어야 돼. 제발 좀 싸우지 말고 국회 좀 못 싸우게 법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느냐? 헌법 바꿔야 돼. 이번에 국회가 저래 힘세다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제가 국회에서 3번 할 때는 힘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여야 간에 동수가 돼가 합의가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니까 법을 지금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합의해가지고 사정사정해서 합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 마음대로 뚝딱 만들어가지고 법을 만드니까 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일단 독점 마음대로 하는 데 가지고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권을 22번인가 해가지고 그래도 나라 안마저로 지켰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마저 안 하고 이 사람 법 만드는 걸 그대로 다 하면은 쉽게 하면 서울시장에 있는 사람 세금이 뭐 부가가치세 10%인데 부가가치세를 뭐 30% 올리라. 30% 올리면 장사 되겠습니까? 아니 물건이 20%더 비싸지는데. 하는 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거 많이 올리면 국민들 세금을 내지만 물건값이 올라가서 그런 법을 막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나라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를 권한 좀 너무 센 것을 분권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상하 양원제로 해서 하원에서 통과시킨 걸 상원은 지역 대표들이 올라가서 미국 상원처럼 그래 만들면은 좀 더 원로들이 와서 나라를 생각하고 이거 거부를 해야 된다. 트럼프는 하원에서 그 사람 탄핵이 2번 됐어요. 현직에 있을 때 트럼프 탄핵을 하루에 2번 했는데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상원에서. 우리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에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상하 야원제를 하고 국회의원도 지금 소선거제를 소중대로 바꿔서 여야 간이 같이 동시에 당선될 수 있도록 서울에 뭐 어느 구는 4명씩 뽑는데 4명 뽑을 때 동시에 같이 대구도 두 명씩 뽑는 데가 많은데 2명을 동시에 뽑아야지 각 구 얼굴 하나가 뽑을 필요가 없다. 4명, 5명 뽑을 때 다 4명, 5명 동시에 뽑으면 우리 당도 되고 제 당도 되고 또 다른 당도 되고 무소속도 되고 이래 골고루 돼가지고 나라를 연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대통령 권한은 지방으로 줘야 돼요. 지방. 제가 도지사에 보면요.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산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강도 못하고 바다도 마음대로 못하고 논밭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그 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중앙정부에 다 하는 거예요. 산불 났지만은 산불 원상복구를 하느냐 나는 산불 났는데 작은 산 다 밀어야 된다. 100m 미만 되는 산은 다 밀어. 불 났는데 그 뭐 하나 놨더니 어제도 가보니까 양쪽에 다 동네 양쪽에 다 탔는데 나지막한 산들 그것도 나무 심어가 뭐 할 거냐 이게. 나무가 돈이 되느냐? 산이 돈이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산을 전부 밀어내야 된다. 밀고 걷다가 호텔 짓고 골프장 짓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만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와서 땅 공짜로 줄게 스마트폰 만들어라. 이래가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되지. 돈 되는 산을 만들어야 되지. 산을 쳐다보고 등산이나 댕기고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는 나무도 아무 쓸데도 없는 나무 가지고 나무가 돈이 되겠거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하려면 도지사 권한이 하나도 다 중앙의 권한이죠. 그래서 저번에 산불 나왔는데 니 나가면 되나 이거.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할 일은. 주민들 일하고 임시주택 짓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일 다 했고 나라에서 할 일만 남아있는데 대통령이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 권한 소리가 지방으로 주고 그리고 이 나라가 서울 중심으로 되는 거를 지방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려면 어떻게 하냐. 지방 쪼가리 내가 너무 힘이 없어요. 쪼가리 내가지고. 대구, 경북 합치고 부산, 울산, 경남 합치고 호남 합치고 충청도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서울하고 경쟁이 되도록 서울에 있는 교육, 문화, 예술, 교통, 의료 서울하고 똑같이 해야지. 왜 서울놈들은 전철 공짜로 타는데 우리는 대구, 경북 사람들은 왜 전철 연결이 안 되냐 이게. 아니 안동하고 영광하고 경주하고 김천, 저 성주로 전철이 다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 사람들 포항 가서 해안 사람 없고 경주 놀러 가고
포항 경주인도 안동 인삼도 대구 와서 성시장 장도 보고 서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가. 그래야지 그게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확실히 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일해본 놈이 일할 줄 압니다. 일해본 술도 많이 먹어본 놈이 술 잘 먹지, 안 먹어본 놈이 갑자기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경험 많고 추진력 있고 아이디어 많은 이런 사람이 나가서 제대로 대통령 노릇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 박정희 대통령처럼 하는 게 좋겠다. 그 박정희 대통령 독재 아니냐. 누가 당장 나보고 독재는 빼고, 나는 독재 못하니까 독재는 빼고 그래서 새로운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70%면 못한 것도 30% 있으니까 30% 빼고 70% 이걸 나라 살리는 일 그걸 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제2의 부흥을 시키는, 지난 60년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먹고 살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앞으로 60년은 새로운 박정희가 나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맞다면 박수 주십시오. 제가 당장 보면은 이 나라 이렇게 갈등 많은 거 갈등을 없애야 돼요. 서로 화합해야 돼요. 국민화합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이 좀 안 싸우고 갈등 이것 때문에 소모되는 돈이 계산도 그렇게 안 됩니다만 어떤 데는 2,000조락 하고 어떤 데는 뭐 800조락 하고 하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야 간에 싸우는 바람에 또 국민들 간에도 얼마나 투쟁을 합니까? 선거하면은 해볼 필요도 없어. 대구는 어떻고 광주는 어떻고 결론이 나와 있는 선거를 하는 것처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화합해서 같은 골고루 여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은 가능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늘 싸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나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갈등공화국을 만들어서 안 되고 국민 통합 화합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서 남북 통일 시대를 통일 안 되면 더 이상 발전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지금 북극 항로를 열리면 북한으로 저리 통해서 가야 되는데 북쪽이 저리 막혀 있잖아요. 통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경주 에이펙이 10월 말에 열립니다. 10월 31일. 그래서 이거는 2024년 11월 말에 페루에서 에이펙이 열렸습니다. 24년 몫이. 그래 윤 대통령께서 저보고 가자 해서 전용기 타고 가면서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페루 갔다가 브라질 G20 대통령 가게 돼가 있는데 그게 11월 말입니다. 그 한국에 오지 말고 바로 미국 대통령 당선이 그 당시에는 그 트럼프는 1월 20일 날 취임했기 때문에 11월 말 그때 12월 초는 당선이 트럼프 형님 만나가지고 경주 에이펙을 꼭 오락하고 경주 에이펙 올 때 푸틴이 전쟁한다고 에이펙을 거의 못 왔습니다. 3년 이상 못 왔습니다. 푸틴 전쟁 빨리 끝내고 오락하고 또 김정은하고 애 친하다 하잖아요. 트럼프가 하노이 가서 빅딜 하려고 해도 못했으니까 경주 와서 빅딜을 해라. 경주 와서 경주에서 김정은이 불러가. 그러면 트럼프는 이스라엘 전쟁 끝내고 러시아 전쟁 끝내고 김정은과 화합해가지고 빅딜이 되면 노벨 평화상 받겠죠.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자기 신용이다. 노벨 평화상 받도록 하고 거기에서 트럼프와 윤 대통령과 김정은이 골프함 치면 트럼프 우락 골프가 골프함 치면은 세계 토픽감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하고 그리고 수비하고 그 다음에 DMZ 있죠. 그러면 트럼프가 가자지구 개발하려고 했죠.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 전쟁 났는 이스라엘 전쟁에 가자지구 개발하려고 했는데 트럼프와 우리와 북한과 DMZ 개발하자. DMZ. 그러면 남북한이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웁니다. 그러고
미국에서 지금 항공모함 군함을 못 만듭니다. 군함을. 왜? 이 조립하고 땜방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이거 못 만드는 거예요. 기술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군함은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중국이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입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우리나라 군함 만드는 거를 현대중공업이 넘쳐나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이 10년치 비리가 있어요. 넘쳐나니까 저 원산에다가 현대중공업 하나 지어서 거기서 미국 군함을 다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미국과 북한은 한 팀이 안 되면 군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제일 비밀이 많은 게 군함이 항공모함. 그거 줘가지고 같이 만들면 미국과 북한은 한 편이 되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남북편이 돼요. 그리고 한국은 자동 통일 기반이 만들어지고 며칠 지나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 한데 뭐 저렇게 내 자리를 내놔서 천상 그 아이디어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디어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조셉 윤이라고 조셉 윤 그 미국 대사 이거 와 있는 사람 조셉 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셉 윤이 그러면 에이펙 때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 이야기하길래 이거 1월달에 하냐 1월달에 제가 그 아이디어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안 되게 판건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사람 해야 안 되겠느냐 굿 아이디어 알았죠? 그 아이디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대한민국 통일 기반 제가 나가면 나라로 완전하게 세계 초인류 국가 초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옛날에 부상을 했고 많이 해봤고 안 해본 놈 일 안 해본 놈 뭐합니다. 지금 우리 거론되는 사람들 특히 야당에 거론되는 사람 그런 사람 몇 개 넣으면 내 싸움 합니다. 또 잔돈 줘가지고 잔돈 줘가지고 그냥 입이나 달려려고 하고 잔돈 주고 입 달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후손들한테 빚을 가는 게 아니야. 후손들한테 돈을 버는 걸 걱정해야 되지 돈 쓰는 걸 걱정하는 거는 돈 벌어 놓으면 쓰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돈 쓰는 게 어려운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버는 게 어렵지 쓰는 건 쉽습니다. 돈 버는 거는 자유우파가 벌어 놓으니까 쓰기는 자빨들이 정권 잡고 다 쓰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2017년이잖아요. 우리가 48년도 나라 만들었으니까 70년 동안 돈 벌어놨는 돈 벌면서 빚 졌는 게 600조입니다. 600조. 70년도 우리가 나라를 키우면 이렇게 성장심을 빚지 않은 게 600조인데 문재인은 5년 만에 400조를 빚을 졌어요. 400조를. 그러니까 빚이 1000조가 되고 빚이. 그러면 다음 또 자빨이 되면은 또 막 나눠주고 나눠먹게 하다 보면 나라는 골병 들고 그거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우리는 죽고 나면 그만인데 우리 후손들 젊은 저 청년들 저 사람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자유우파가 지금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해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돈 쓰는 시대 정권을 잡은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파이를 캐서 나눠 먹는 거예요. 파이를 캐서 나눠 먹는 거예요. 파이를 키우지도 안 하고 나눠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누가 있다고요? 이철우! 말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서울시장에서 힘을 받아서 대구 경북 상인연합회 여러분들이 야 그때는 뭐 지지도가 밋밋하더니 언제 우리한테 왔다 가더니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우리 당 후보가 됐구나. 후보가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됐구나. 서울시장 제일 먼저 오도록 하자. 아시겠죠? 예.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되는 날 왔다 가도록. 그래서 진짜 이 나라 이대로 가면은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져.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법 몇 개 바꾸면은 내가 다 강탈당할 수 있어요. 법 몇 개 바꾸면은 뭐 법에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이래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그래서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분명히 일어난 이철우가 이 나라 신부르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입소문 내야 돼. 걸마가 되면 나라가 산다. 걸마가 되면 우리 선진국 된다. 우리도 잘 살게 된다. 그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자는 고생하지만 우리는 잘 산다. 이런 거를 너 몰라서 그렇다. 비상장 우량주 들어봤죠? 예. 상장하면 대박 나요. 누가 대박 나요? 대한민국 대박 나는 거예요. 내가 대박 나는 게 아니고 비상장 우량주 상장만 되면 대박 난다. 아시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하여 이철우 한번 해봅시다. 이철우 이철우 다음에 개철우가 따라온다. 제가 사드 찬사해가지고 그를 현수막에 김천에 수천 장이 붙었습니다. 이철우 다음에 개철우. 그걸 내가 야 인마 개철우라고 하면 내가 잘 되라고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 개철우 수천 장 붙여놓고 내가 도지사 될 거야. 알았죠? 그거를 개철우라고 해가지고 이래 욕하면 안 되고 고맙다 하는 거야. 신혼들이가 붙여놨는데 내가 이거 나 잘 되라고 해서 붙여놨잖아. 얼마나 뭐 옛날에 집안에 귀한 아들을 좀 개똥이라고 불렀어요. 맞잖아. 그럼 내가 뭐 귀한 사람 똥개 개똥이 고정황제도 개똥이야. 얼마나 좋은 이름이야. 알았죠? 예. 이철우 하니까 개철우 생각나가지고. 예. 지사님 더 하실 말씀? 저는 뭐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누구 이다리 국회의원들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거는 쿠바 이니까. 마이크 들고 오늘까지는 지지 발언을 못 한다니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3월까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하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우리 정동식 회장님 모시고 상인들하고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보는 회장님께서 일지구 회장님이시라는데 제가 일지구 동산상의 막내 동생입니다. 여기서 그런 우리 오빠가 항상 미숫뿌리 내가 전국에서 최고 1등이라는데 아주 익숙한 용어죠. 예,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사지구가 아직까지 건물을 못 지었다 해서 가슴이 짠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또 대구시에 리더십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에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면 서문시장이 항상 나라 어려울 때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뽑아내는데 솜씨가 있는 분들 같아요. 나라 걱정을 그만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돼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말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서문시장에서 나오고 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그 국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서문시장 딸이 가서 열심히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지사님 따라왔는데 지지 발언도 전혀 못 한다니까 여기까지 하고 일단 명함 드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제가 서문시장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김기웅 의원님은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라서 선배님 모시고 서문시장의 여러 현안들 열심히 돕고 또 우리 박재청 회장님, 우리 전동식 회장님, 김영호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위해서 너무 반갑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김양수 회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심부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유성상의 유성성묘도 또 언니였고 그랬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실순에 따라서 지금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잠시 그 실순에 따라
비상장 우량 주신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보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철우 그 지사님 주제로 오늘의 그 우리가 메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간략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